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규어 F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제규어 F타입 SVR 모델이 되겠는데요. 제규어 F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의 이안 칼럼,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부르기에는 뭐 세계 3대 디자이너 안에 든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안 칼럼이 디자인한 제규어 F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리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차량의 외관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F타입의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었는데요. 여타 다른 뭐 이태리, 유럽에 있는 스포츠카 디자이너, 뭐 이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 그런 브랜드들의 자동차와는 약간 다른 느낌의 느낌을 보여주는데, 사진으로 그동안 제가 보아왔을 때보다 이렇게 실물으로 직접 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물이 더 괜찮습니다. 차량의 굉장히 높이가 납작해 보이는, 생각보다 실물을 보면 더 납작해 보이는데요. 차량의 전고가 1310입니다. 1310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납작해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 동영상 제가 지금 보여지는 그 화면으로도 동시에 보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제대로 뭐 이런 느낌이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보는 느낌은 굉장히 납작해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측면부의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제규어의 이제 디자인 전성기라고 한다면은 1960년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제규어 E타입, E타입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디자인이죠. 제규어 F타입도 이제 그런 전성기 때의 어떤 제규어의 약간 디자인 코드를 약간 그대로 약간 간직하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비례를 봤을 때 굉장히 프론트가 길쭉하게 빠져주고, 리어도 이렇게 볼록한 볼륨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클래식한 느낌, 클래식카에서 보던 그런 비례나 느낌들이 살짝 묻어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야 뭐 자동차를 이제 철판을 프레스로 판넬을 찍어가지고 만들지만은, 옛날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자동차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볼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의 디자인을 약간 헤리티지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론트면을 보고 계신데, 프론트면에서도 어떤 1960년대의 클래식한 그런 모습들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클래식카들의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서 볼록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부분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런 식으로 길쭉한 구멍을 뚫어서 하는 디자인이 1960년대 유행이었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나름 새로운 이제 디자인 유행에 맞게 다시 한번 가다듬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년대 그런 볼록한 굴곡들을 요즘에 이제 그대로 재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최대한 디자인의 이제 어떤 느낌들이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오목하게 단면을 봤을 때 오므라들고,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볼록하게, 그리고 이제 엔진 후드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가 정점이 되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주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볼록하게 됐다가 면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제규어가 사용하던 옆으로 이제 사자의 옆면으로 된 이제 엠블렘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된 이제 엠블렘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옆면에는 이제 SVR 배지가 새롭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는데 스페셜 비클이라고 써 있고 오퍼레이션스 이렇게 써 있네요. 요즘 자동차 이제 프론트 엔드 쪽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많이 준수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엔진 후드의 파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앞에 있지 않고, 거의 다 요즘 이제 승용 자동차들은 이쪽에 위쪽으로 가서 위치하게 돼서 철판은 이쪽,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좀 소프트한 쪽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 엔진 후드 라인 이제
파팅 라인이 보통 한 뭐 요 정도나 요 정도에서 이제 많이들 끊는데 적당한 위치, 이쪽의 간격을 좀 벌려주면서 길쭉한 후드에 너무 이렇게 바짝 다가서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그 파팅 라인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고려하는 것이 이쪽의 각도를 너무 이렇게 바짝 세우지 않고 요렇게 들어가는 이런 각도를 유지하는 것도 요즘 보행자 뭐 안전 뭐 규제에 부합하는 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욱더 이런 볼록한 곡면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자동차로서는 굉장히 뭐 잘 연결돼 보이고 좀 더 둥그렇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하단의 립 스포일러 이제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약간 특징이 있네요.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레이어 겹을 얹어 놓은 듯한 디자인. 여기 한 겹, 그 다음에 위에 이쪽 한 겹, 그 다음에 또 위에다 이쪽 한 겹. 착착착 이렇게 얹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이걸 위에서 봐도 거의 뭐 이 정도. 그건 수평으로 그냥 튀어나와서 공기역학적인 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여기는 이제 여기가 뚫린 것은 아니고 이쪽 요만큼이 뚫려서 이제 공기가 흡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단의 이제 립 스포일러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헤드램프 부분의 이제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간결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의 헤드램프네요.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엔진 후드의 이제 실루엣이나 라인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묻어나도록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네요. 굉장히 섬세하게 디자인된 곡선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주름들 한번 가운데 이렇게 주름이 가는데 그 사이에다가 한번 또 주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메스 타입의 뭐 그물이나 어떤 형상의 디자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칸칸이 이쪽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꺾어서 이렇게 칸칸이 나져 있는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에 보니까 뚫려 있네요. 뚫려 있어서 엔진 열기를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가 달리면서 공기가 빠르게 이제 바디를 타고서 흘러가면은 이제 공기가 이제 정지해 있는 부분의 공기는 흘러가는 쪽으로 빨려 나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굉장히 엔진 열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많은 차량들이 이제 요즘에 그 스포츠형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구멍을 뚫지 않고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F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크 디자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된 구멍들이 진짜입니다. 진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공기의 흐름도 앞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들어간 쪽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타고 흘러가면서 어떤 공력 성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죠. 디자인 특징을 좀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장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멍으로서의 디자인을 하는 것에 비해서 F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패널에 어떤 단차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구멍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프론트 립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겹쳐져 있는 레이어진 듯한 그런 판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도 약간 그런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판넬이 뭔가 하나 이렇게 레이어드 되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듯한, 겹쳐서 하나 얹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느낌을 좀 전달해 주네요. 이런 바디는 이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 틀어져서 이제 구멍을 내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죠. 자, 리어 팬더 부분의 양감이나 어떤 형태, 비례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리어 팬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어떤 면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것이 이쪽 사이드의 한 개, 저쪽 사이드의 한 개가 이제 이렇게 살짝 위에서 봤을 때도 불룩불룩하게 이렇게 가고 이 뒤쪽 이제 트렁크 리드 라인도 굉장히 우아하게 빠져주는 그런 면처리들. 리어 부분에는 어떤 스포일러의 어떤 존재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불룩하게 솟은 리어 팬더, 그 다음에 이런 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가는 면도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볼록한 면을 가지고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볼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고, 요렇게 볼록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볼록함과 볼록함 사이에는 이런 골짜기들, 오목하게 들어간 골짜기들이 있어서 무조건 뚱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 근육질의 모습, 괜찮습니다, 디자인이. 자, 특히나 이 제규어 F타입의 특징이라면은 뭐 측면에서 봤을 때나 후면, 그다음 측후면 이런 모든 부분의 면처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어색함이나 뭐 모자람, 뭐 과함 같은 것이 없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된 뭐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를 봤을 때도 자, 하나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조형성, 덩어리감의 어떤 조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후 좌우 어느 면에서 봤을 때도 멋있게 잘 된 디자인이네요. 실물로 봤을 때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어 램프 부분에는 이제 전설적인 제규어 E타입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안 칼럼이 디자인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제규어 E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된 테일 램프에 이 원형의 램프가 이 안쪽에, 양쪽에서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안쪽에 위치합니다만은 이렇게 쭉 뻗어주는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도록 살짝 위치가 이렇게 옮겨졌네요. 옮겨져서 이런 클래식한 이제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떤 제규어만의 어떤 얼굴 뒷모습에 이제 어떤 이미지 인상을 아주 독특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뭐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디퓨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테일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도록 아주 큼직하게, 이런 파이프도 보통 자동차보다 약간 직경도 크고 과감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테일 파이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SVR이라고 잘 보이진 않지만은 로고가 이렇게 표면 처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디퓨저 부분. 자, 이 리어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양만 내서 어떤 날개 같은 것들을, 이제 핀 같은 것을 그냥 끝에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날개 같은 것이 이렇게 붕 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면들은 꽤나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바닥에 있는 공기를 실제로 이렇게 빨아 올릴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실제 공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리어 디퓨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 위치하게 되어져 있는 SVR 배지, 자그마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이 가운데는 이제 아크릴 판 같은 것이 이렇게 두 겹 동심원으로, 면 처리는 뭐 클래식한 그 디자인의 어떤 그 계승할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더라도 이런 요소들, 테일램프 같은 요소들을 보면은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고 있죠. 슬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요백들이 좀 큼지막하게 넓게 펼쳐지는 그런 모양새들을 하고 있고, 그런 여백도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한 번에 꺾임이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들, 디퓨저와 이제 머플러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검은 부분도 아주 날카롭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휠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표면이 이것이 뭐랄까요, 표면 처리가 이렇게 까실까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얇게 도색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입자가 곱고 거칠거칠한 이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고르게 표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표면이네요. 이쪽에는 역시 이제 SVR 로고가 또 한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캐릭터라인은 저쪽 전면 후드 전면부터 쭉 팽팽하게 이제 뻗어나와서 여기까지 약간 다운되는 느낌으로 다운시키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쪽에서는 이런 볼록한 양감을 가진 리어 팬더를 이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은 이쪽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치 디자이너가 어떤 스케치를 그려 놓았을 때 어떤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대로 그냥 스케치를 실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습의 이제 엠블렘은 뒤에서는 이제 사용하고 있네요. 저는 이것이 아마 BI 체계가 바뀌어서 새로 나온 이제 사자 모양 앞모습이 새로운 엠블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리얼 카본으로, 재질이 아마 리얼 카본인 것 같습니다. 카본 재질로 된 가벼운 스포일러가 달려있네요. 트렁크 리드는 꽤 이제 큼지막한 해치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탑이 수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크게 열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동하는 탑이, 소프트 탑이 이제 위치하다 보니 그렇게 넓은 트렁크는 아니고 약간 협소한 트렁크를 가지고 있네요. 자, F타입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번에 레인지로버 벨라를 리뷰했을 때 아마 이런 키를 봤던 것 같은데, 거의 같은 이제 모듈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규어라고 써져 있고, 이쪽 이제 약간 크롬 느낌이 나는 부분, 버튼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된 디자인.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숨어 있어서 굉장히 클린한 바디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공격 성능에도 일부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키를 이제 언락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줘서 이제 그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조명이 위치하게 되어져가지고 아랫부분을 비춰주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따로서 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의 모습은 굉장히 레드로 이렇게 지금 장식이 되어져 있고, 이쪽 센터 콘솔을 위시해서 이쪽 앞쪽 IP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모습은 아니고, 운전자 쪽에만 이렇게 휘어지면서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손잡이처럼 격벽 같은 것이 이제 위치하게 돼서 더욱더 이쪽으로 감싸 안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실내에 먼저 타게 되면은 이제 스타트 스톱 버튼, 이 버튼이 마치 이것이 사람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조명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근두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재밌는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을 좀 깨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확실히 앉아있는 느낌은 그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다는 느낌이 드네요. 본격적인 스포츠카인 만큼 굉장히 낮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차체의 강성을 위해서인지 적당한 두께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승하차 시에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승하차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실내는 이제 럭셔리한 느낌으로 가죽과 부드러운 소재들,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시트도 역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키 온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이제 디자인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키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세러머니나 스타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약간 이 폭이 좁고 이쪽이 좀 넓게 디자인되어 있는 타입인데요. 이것이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계기판 부분에 약간 시야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띄워놓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이 에어백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뭐 이런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모양인데 살짝 좀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중앙에 좀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를 시키는 것이 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km까지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고, 타코미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폰트가 큰 숫자를 크게 씀으로써 어떤 시인성이 확실하게 좀 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눈금이 한 칸 한 칸 있다기보다는 이제 촘촘한 단위까지 눈금을 박아 놓음으로써 실제 어떤 클래식한 게이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떤 바늘침의 형상은 바늘침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평행하게 같은 굵기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바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 끝에는 이렇게 뭔가 투명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양쪽 바늘 다 통일된 느낌으로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가운데 정보 표시창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런 이제 비클 세팅,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부분, 트립 컴퓨터, 디스플레이 세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메뉴로 하나씩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이제 넘기면서 바로 보도록 된 것은 아니고 한 단계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류를 이제 만지는 느낌 같은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거의 최상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것도 아주 살짝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르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버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텐션이 절도 있게 빨딱빨딱 이렇게 일어나는 듯한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뭐 짤깍하는 소리는 안 납니다만은 반발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한번 부드럽게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속을 그대로 깎아 놓은 듯한 재료의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되는 부분은 아예 실제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뒤쪽 이렇게 혼이 보이도록 이런 부분이 좀 재밌긴 합니다. 움직임이 크지는 않지만은 느낌은 정확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턴 시그널이나 이제 조명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봤던 그 레인지로버 벨라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비슷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느낌도 굉장히 절도 있고 뻑뻑하게 이런 부분은 딸까닥한다기보다는 거의 어떤 뭉툭한 것에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공조기를 조작하는 부분은 간결하게 3개의 다이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ON을 시키게 되면은 온도가 나오고 이쪽 위쪽에 이런 식으로 숨어있던 송풍구가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량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온도가 표기되는 부분들이 이쪽 다이얼 안쪽에 있는 요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되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절도 있으면서도 가벼운 다이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그마한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뭔가 정확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딸깍딸깍 이렇게 이게 참 미묘한 느낌을 주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고, 스타트 스위치,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시가잭이네요. 시가잭이 되겠죠. 시프트 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겨지게 되어서 이 앞에 것을 이제 눌러서 이렇게 시프트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어떤 딸깍하는 정확한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전자식 시프터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었죠. 파킹 위에 이제 따로 있게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이 가장자리에 이 버튼을 물어주는 그 지지대가 있겠죠. 대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네요. 홈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전자식 버튼입니다. 굉장히 조작하는 것도 재밌고 자그마한 버튼인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계기판의 모양도 색상이 이제 따라서 바뀌게 되어지는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 이제 눈금 자체가 레드 계열로 이제 바뀌게 되겠고, 다른 모드를 이제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화이트로 이렇게 색상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이제 뭐 이제 볼륨 버튼 자그마하게 바깥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주행 보조 장치, 그 다음에 이런 배기음 같은 거, 이쪽은 이제 탑을 열고 닫는 스위치, 파킹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모아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바닥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어떤 히팅을 시켜주거나 뭐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뒤에는 이제 센터 콘솔, 절도 있게 아주 딱딱 열리고 부드러운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져 있고, 포트 같은 것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트랩이 하나 위치하게 되는데, 이 스트랩은 이제 파크 릴리즈 기능인데, 여기 신발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기어가 이제 전자식 이제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것을 중립으로 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스트랩을 당겨서 중립으로 이제 위치시키는 그런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시트 뒤쪽에 굉장히 자그마한 이렇게 그물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작은 물건들을 이렇게 끼워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트의 앉은 느낌은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사이드 볼스터 부분도 굉장히 지지가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뭐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그냥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다란 이제 모양으로 뾰족한 모양, 실제 묵직한 이제 금속의 느낌으로, 실제 금속입니다. 이거는 만져보니까 딱 차갑네요. 금속으로 이제 도어 캐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조절하는 부분들, 그다음 메모리 시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기 사이드 볼스터, 시트에 이제 사이드 볼스터를 조였다가 펴줬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 더 조여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어떤 피식한 소리와 함께 조일 때는 천천히 조여지고, 빠질 때는 한꺼번에 무슨 바람이 빠지듯이 이렇게 확 풀려버리는 그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되네요. 앞에 이제 윈드실드, 이런 뭐 A필러를 이렇게 감싸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여는 부분은 이제 앙증맞은 이런 동그란 버튼, 아주 귀여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스포일러를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 되어져 있게 돼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저쪽에 있는 스포일러, 자 그것을 조절해서 뒤에 있는 스포일러를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릴 수도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송풍구 부분은 이렇게 세로형으로 사이드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블레이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스티어링 휠의 틸팅과 텔레스코픽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레인지로버 벨라에서 봤던 그 디자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디자인. 조작감도 굉장히, 만지는 느낌도 좋고 조작감도 괜찮네요. 자,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에도 저런 식으로 금속의 느낌과 가운데 이제 가운데 까만 부분은 소프트한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라인도 굉장히 미려하게 잘 조형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촬영은 강남구 도산도로에 위치한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천일 오토모빌에서 진행을 했고요. 촬영에 도움을 주신 민기대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제규어 F타입에 대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